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종목 세일즈 최영호 멘토입니다. 자, 그럼 확실한 정보 추천드리는 종목 세일즈. 오늘도 저와 함께 20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기 전에 시황 잠깐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종합주가지수부터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 플러스 28.7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2020.75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간부로요, 플러스 2.53포인트 상승한 690.91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현황들을 좀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시간부로 투자 주체별 수급 현황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개인들 마이너스 1,800억 정도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348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 958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개인들이 좀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193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현 시간부로 76억 원의 소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40억 원의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대외 이슈에 따른 반등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 말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스토캐스틱상으로 상당히 좀 양시장 다 과매수 영역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중국 시장에 대한 폭락 흐름들을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MSCI 뭐 지수 편입이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뭐 일단은 뭐 우리나라와 중국 시장과의 이제 리밸런싱 관련해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는 좀 급락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대외 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에 대한 악재 요인들은 다 일회성 요인으로서 해소가 된 부분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한중 FTA가, 체결됐습니다. 이제 비준안 들어갔고요. 그와 더불어서, 요번 주 이제 3일하고 4일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은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좀 강력한 통화정책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뭐 소폭,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쪽에 상당히 조금 메리트를 좀 느끼면서 오늘 관련된 업종들이겠죠.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정유, 화학, 그 다음에 철강, 조선까지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뭐 유럽 쪽이라든지 아니면 경기하고 조금 이제 맞물리는, 그러니까 톱니바퀴 잘 맞물리듯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업종들에서 강세가 좀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주 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스토캐스틱에 대한 과매수 영역 부분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다시 한번 또 50포인트 미만으로 좀 내려오면서 일단은 과일 양상은 어느 정도 좀 시켜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양봉을 만들어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스토캐스틱 상에서 반등에 대한 모멘텀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11월 중순 기점으로 해서 저점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상으로 과연 이러한 저점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 부분들,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스토캐스틱 상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마무리가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요번 주에 있을 뭐 22쪽에서 의한 통화 정책 자체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마치 좀 강력한 모멘텀들이 좀 발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다시 한번 다다음 주에 있을,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과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더 조정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상방으로 진행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벤트의 날짜별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박스권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게 코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러지? 코스피 쪽은 1%가 넘는 강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39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확연하게 상승 요인들로 작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이제 대형주 쪽으로 포지션들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뭐 근거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적인 요인들, 시간적인 이슈별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11월 중순을 저점으로 해서 현재 추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점 자체가 아직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자의 양봉이 다시 올라가는 거야 라는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하고 선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종목별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건 맞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시장 흐름들은 아직까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만큼 주중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아직까지 상존해 있다라는 점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매수 매도하시는데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난주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더 자세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한번 좀 확인을 하죠. 자, 9월 18일 날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SKC 현 시간으로 마이너스 7.9%의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월 29일 날 매수한 종목이네요. SK이노베이션 플러스 14.5% 상당히 좋은 모습들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월 5일 매수했던 삼성 SDI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3%의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월 17일 날 매수했었던 메디포스트입니다. 플러스 3% 여전히 좋은 모습들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월 19일 날 매수했던 메디아나라는 종목이죠. 마이너스 6%대의 안 좋은 모습들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자, 11월 24일 날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LG생명과학 현 구간에서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다. 마이너스 0.9%의 소폭의 약보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월 26일 날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LIG 인베니아 현재 플러스 7%의 상당히 좋은 모습들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좀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조금 보유 종목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벌써 갖고 있는 게 한 7종목 되는데요. 오늘 방송하는 과정에서 한두 종목 정도는 조금 좀 배제를 좀 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종목수를 많이 늘려간다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이 사뭇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심플하게 잘라가지고 포트폴리오로 조금 심플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KC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SKC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자리에서 0.57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보시게 되면은 화학주들이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SKC는 오늘 자리에는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나마 이제 플러스 0.43% 정도 양봉을 좀 만들어내주고는 있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바닥을 찍어내주고 올라올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좋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평가 자체는 좀 야박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제자의 저점하고 이제 오늘자의 고점 부분들하고 거의 좀 맞물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지금 캔들 상을 좀 보시게 되면 역비상 캔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또 제가 종목 시리즈에 나와서 또 리딩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유로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SK이노베이션 안 보고 넘을 수 없겠죠. 자, SK이노베이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현 시간부로 상당히 좋죠. 예, 플러스 2.36%. 물론 이 장중에는 더 높은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직전 고점 자체를 돌파시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상당히 조금 낮은 가격에 샀습니다. 11만 7천원에 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격대 자체가 14%대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자체를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만원대 제가 설정을 해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개념에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 목표치를 좀 설정을 했는데 다소 이제 일정 수준에 대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정 수준에 대한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 좀 신고르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양봉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던 윗꼬리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말서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윗꼬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고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윗꼬리들 부분들은 일정 수준 바닥에서 샀었던 물량들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점 자체를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소위 얘기하게 되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패턴들 많이 들어보셨죠. 고가놀이 패턴이라는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한 패턴들에 아니면 그러한 패턴들에 대한 이제 스크리닝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윗꼬리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요번 주 또 말에 좀 가서 보시게 되면 오펙 또 회의가 있습니다. 오펙에서 과연 이제 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은 상당 부분 화학주들에 대한 반응들도 또 나올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오펙에서 감산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예측하기 이상의 또는 반대되는 입장을 또 표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매도를 하기보다는 올해 이번 주까지 한번 좀 끌고 가면서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2차적인 목표가까지 달성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 SDI입니다. 어때 보셨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고점 돌파가 됐죠. 상당히 좀 직전 고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그동안의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화두가 돼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조금 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용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생활에 밀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뉴스화가 되고요. 시장의 모멘텀들을 발현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삼성 SDI는 마찬가지고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올라가고 나서 가격적인 조정들이 나왔습니다. 기간 조정뿐만 아니고 가격적인 조정들이 좀 나왔었는데 앞서서 제가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직전 고점이 돌파됐다라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저항 라인이었던 부분들이 성격이 어떻게 된다? 지지선으로 바뀐다라는 개념이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의 사실은 음봉은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접근을 한 번쯤 다시 해볼 만한 그러한 이제 가치가 있는 자리로서의 테스트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발현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플러스 4.58%의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개념이겠죠. 그만큼 그동안의 저항 라인에서 지지선 성격으로 한 번쯤 테스팅이 완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제2차, 그죠? 배터리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그와 더불어서 앞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이겠죠. 화학 부분을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매각 차익 부분들, 그리고 매각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현금 부분들이 배터리 쪽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넓어질 수가 있다.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념을 하셔가지고 전기차는 적어도 수익 관점 또는 주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이 종목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효자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메디포스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나서 저는 좀 한 번쯤 한 차례 좀 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매수를 좀 했었는데 감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보시게 되면은 이평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여전히 정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플러스 2.54%의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한 달 가깝게 지금 박스권을 진행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디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 악재에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되면 시장은 오히려 메디포스트가 시장 대비해서 빠진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때 또는 메디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박스권이 오히려 악재보다는 오히려 호재로 둔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뭔가 신뢰도를 가지고 또는 이 종목에 대한 상승 이유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집이 되고 있던 부분들이 거의 한 달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메디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호재 부분들은 시장에서 확연하게 좀 나온 상황들은 아닙니다.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하고 어제 같은 경우 한미약품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되로하고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좀 속간의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좀 소폭 또 상승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라 좀 여유를 가지고 매도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유로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을 좀 볼게요. 종목을 다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자, LIG 인베니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단기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일정 수준에 대한 리바운딩이 나오고 나서요.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일정 수준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직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시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내리는 편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LIG 인베니아를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지난주 목요일날 추천을 드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굉장히 좀 급락하는 모습들 속에서도 동종목만큼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5%, 6%대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OLED 쪽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뭐 그동안에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패널 가격이라든지 LCD 가격 수혜를 입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리바운딩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OLED 투자에 대한 확대 그리고 OLED 시장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개선세들이 진행이 되면서 좀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의 이제 OLED 투자 관련해 가지고 LIG 인베니아가 상당히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LIG 인베니아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손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자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직전 고점 자체를 돌파시킨 등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저희가 일정 수준 뭐 직전 고점 부분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봤기 때문에요, 종목 AS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추천할 종목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메디 시리즈의 한 종목이겠죠. 자, 오늘의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메디톡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노톡스 기술 수출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자체는 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톡스 다국가 임상 3상이 2015년도 하반기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메디톡스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최근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이자, 엘러간 어떻습니까? 합병으로 영업망 확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화면을. 자, 한번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톡스, 상당히 좀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뭐, 요새는 또 남성분들도 보톡스 상당히 좀 많이 받는, 시술을 받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보톡스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인체의 뭐, 무해한, 또는 아니면 이렇게 미용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보톡스 시장에 대한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점. 벌써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13% 매해마다 13% 이상의 성장률을 좀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제품의 성장 시장을 좀 보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메디톡스가 현재 뭐 10만원대, 20만원대에서 갑작스럽게 50만원대를 찍어주고요. 60만원대를 찍어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이 보톡스를 만들어내주고, 톡스 제품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국내 기업이 과연 어느 시장에 들어가야지만 세계 인류 국가로서, 인류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14년도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13년도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15년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유럽 시장이 26%, 자, 기타 시장이 23.8%입니다. 가장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여전히, 마찬가지겠죠. 어느 시장이나. 자, 미국 50%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어떻습니까? 소비국가로서 부각을 나타내줬던 시기 자체가 2013년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는 어떠한 모습들을 변했을까요?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유럽이 22.9%, 마찬가지죠? 기타 26.2%. 근데 변화가 없어요. 미국이 5.9% 오히려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에 대한 움직임들은 변화 없이 성장에 대한 내용들만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 기업이 메디톡스가 어느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자, 마찬가지겠죠.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지만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50만원대 또는 정말 꿈의 숫자라고 쓰는 100만원대 또 200만원대, 300만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시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메디톡스가 가지고 있는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보톡스 시장 마켓 쉐어 부분입니다. 마켓 쉐어 부분들인데,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2.5%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엘러간이 74.5%예요. 근데 여러분들 엘러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에서도 엘러간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현재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협력 부분들,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봤을 때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트톡스의 실적 현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액 부분들은 뭐 예상입니다. 실제 현황이기 때문에 뭐 나쁘게 형성될 수는 않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톡스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이 시장에서 급격하게 증가가 된다는 점, 그와 더불어서 매트톡스도 마찬가지로 화이자와 엘러 간의 합병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이 됐었을 때 과연 이러한 성장세들을 단순하게 예측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현실화 시켜나가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늘어난다는 개념이겠죠. 자,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요. 매트톡스가 마찬가지로 B2B 기업을 통해서 상당히 조금 기술 수출, 마일스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한미약품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해주고 엄청나게 뛰었던 가장 큰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 마일스톤 부분입니다. 기술 수출 부분이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매트톡스는 마찬가지로 2013년도부터 엘러건과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기술 수출료를 계속적으로 유입을 시켰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겠죠. 그와 더불어서 화이자하고 엘러간이 합병을 통해 가지고 매디톡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노톡스에 대한 임상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그와 더불어서 이노톡스가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성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생활에 접목이 됐었을 때 엘러간을 통해서 또는 화이자를 통해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 유럽 시장에 진출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성장성에 있어서 이만큼 좋은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개념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매트톡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트톡스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좀 보시도록 하고요. 우리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들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세일즈 가격 전략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톡스입니다. 현재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네요. 다 아쉽습니다. 매수가 49만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 65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46만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매트톡스였습니다. 자,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일 것 같은데요. 49만원 제시해드렸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는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49만 4천원대에서는 물량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1차적인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단기 박스권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46만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매트톡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무료 방송 늘 있습니다. 매일 데일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서울경제에서 11시에 진행되고 있는 증시와이가 끝난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 방송을 데일리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세일즈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화요일 이 시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